한낮의 모텔. 한 남자가 익숙한 손짓으로 방을 하나 잡는데요. 그 후 중년의 여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뭔가 일이 시작되려던 그때 아이씨, 예약하신 시간이 더 돼서 전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애인 대행 중이었던 남자. 연장할게. 근데 이게 제가 뒤에 또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자 여인은 이 남자 강재에게 선물을 하나 건네죠. 선물.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긴 건 화려한 명품 손수건. 이것이 한때 호스트였고 지금은 애인 대행을 하고 있는 강재의 삶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경찰서에 와 있는 여자 부정. 이부정 씨, 그러자 부정이 형사 앞으로 앉는데요. 상대를 잘 알면 알수록 단순 명예훼손에서 협박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지. 그렇게 공갈 협박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부정은 지금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다가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정화라니 그래요? 내가 없는 말 한다고? 그 말에 악플을 살펴보는 형사. 악플이 상당히 문학적인 게 국문과 나왔어요? 그렇게 부정의 악플이 경찰서에 울려 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나불 선생님. 별명만 불렀는데도 벌써 화가 나네요. 뒤에서 별짓 다 하고 남이 보는 데서는 개념 있는 척. 이어 경찰서를 나선 부정은 그 길로 자신이 악플을 썼던 연예인 아란을 찾아가는데요. 감사합니다. 한때 그저 그런 여배우였지만 몇 권의 책 덕분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아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란이 부정을 보자 굳어버리죠. 그리고 잠시 후 잘 지내셨어요? 안 보는 동안 좀 달라진 줄 알았더니 넌 똑같다.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두 사람 사이. 빌려 온 거 아니면 가봐. 안 가면 옛날처럼 한 대 치시게요. 결국 출판사 직원이 나서고 저희 5분만 쉬었다 갈게요. 그때 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부정. 잘 지냈어요? 네, 선배. 다들 잘 있지? 저 선배 그게 저희 행사 시간이. 사실 부정은 한때 아란의 책을 담당했던 출판사 팀장이었죠. 더 다양한 독자들을 확장을 시키려면 새로운 그런데 그때 저가 부정을 찾아왔던 아란. 너 뭐하는 애야? 이 영문 모를 일로 부정은 출판사를 관둬야 했고 제가 쓴 원고에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출간된 쓰레기 같은 책 잘 읽었습니다. 부정은 그때부터 아란에게 칼을 갈고 있었던 건데요. 그 후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남몰래 가정부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 부정아!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난 부정의 집. 문 열어봐! 어? 둘이 뭐 하는 거야? 한참 후에야 현관문이 열리고 무서운 년. 저거 완전 돌았다. 그 말에 얼른 집에 들어가 본 정수. 또 무슨 일인데? 경찰서에서 제약으로 뭐가 날라왔길래 난 정말 이게 뭐냐고 물어본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왜 남의 걸 뜯어보고 그래? 남이라는 이 새끼가 내가 제 시어머니야. 그러는 동안에도 꼼짝없이 앉아있는 부정. 저것도 그 정신병 도진 거 아니니? 엄마! 깜짝이야. 정신병을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우울증이 무슨 정신병이야? 이에 정수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 부정에게 가보는데요. 경찰에서 날라온 게 뭐야? 정보통신망 이용... 별거 아니라고. 이게 별거 아니면 너한테 별거는 뭐야? 이에 어쩔 수 없이 사정을 털어놓는 부정. 그냥 악플 몇 개 때문에 오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악플? 그렇게 살지 말고 어지간하면 시간 있을 때 그냥 콱 죽어버리라고 달았어. 됐어? 누구한테? 뭐 연예인?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년이 하나쯤은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하래? 이 대화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그리고 잠시 후 유일하게 비빌구석인 아버지를 찾아간 부정. 아버지 따랐다. 아이고, 그녀는 우울한 내색 없이 명랑한 딸을 연기하고 저녁은 아직 안 잡수셨지? 그렇게 아버지 창숙과 함께 식사를 한 부정은 이번엔 함께 밤거리로 나서죠. 저녁도 안 차려놓고 나와서 이래도 되는겨? 자기 어머니랑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뭐. 그러다 우연히 같은 층 청년인 강재를 마주치는데요. 방금 지나가네. 우린 볼 때마다 인사하는데 잘 받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서울 살면서 누가 꼬박꼬박 인사를 하냐. 에이. 이제 그 박스 좀 그만 주우러 다니면 안 돼? 아이고 아버지 직업인데 왜 그걸 하나 말해. 내가 너 출판사 그만 나가라고 하면 좋냐? 그 말에 차마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부정. 내가 출판사 그만두는 거면 아버지도 이거 관둘래? 오래 다닌 아까운 직장을 왜 그만둬? 그래도 힘들잖아. 아 세상에 쉬운 일도 있냐? 그렇게 부정은 밤늦도록 창숙을 따라다니다 버스를 타러 오는데요. 하지만 또 안 타? 그녀는 여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건 탈게요. 싸운 건 아니지? 싸운 거 아니야. 싸울 기운도 없고. 그러다 조심스레 답답한 마음을 내뱉어 보는데 나도 아버지 따라서 박스나 주우러 다닐까? 파출부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부정은 자신과 다르길 바라는 아버지 창숙. 난 괜찮은데 너는 아니지. 자식은 부모보다 잘 살아야 맞는 거지. 아버지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너는 내 자랑인데. 그런 아버지의 말에 결국 무너져버린 부정. 길에서 고생하면서 키워준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게 그녀는 아버지에게 기대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그런 부정의 이야기를 강제도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같은 버스를 탄 두 사람. 그러자 보다 못한 강제가 그녀에게 다가오죠. 괜찮은데요. 그냥 쓰세요. 옷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에 부정이 손수건을 받는데요. 그때 어지간하면 그냥 드리는데요. 비싼 거라. 굳이 명품이라는 걸 알려주는 강제. 그럼 이거 어떡해? 쓰고 그냥 버리실까봐 비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이없는 대화가 끝나고 강제가 내리려던 순간 내리려던 강제를 붙잡은 부정. 그러자 강제가 깐족거리기 시작하는데 다음에 내리면 될까요? 내리라는 거죠? 그 태도가 불편했던 부정은 손수건 값을 치르려 하죠. 손수건값 지금 드릴게요. 혹시 거스를 돈 있어요? 350불이니까 환율 1,200원씩만 쳐도 이게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꼬깃꼬깃한 그 지폐가 마음에 걸리는 강제. 그건 제 선이고 이건 그쪽 선이고 그렇게 정리할까요? 그렇게 부정과 헤어진 강제는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러 오죠. 형 오늘도 진짜 딱 잘생겼네. 어? 그 사람은 한때 강제와 함께 일했던 호스트 동료 정우였는데요.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던 정우. 마지막으로 부인과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다 끝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었죠. 잘 가, 형. 한편 그 시각 부정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누군가. 그녀는 바로 부정의 시어머니 민자였는데요. 이어 그녀는 찢어진 출석 요구서를 일일이 맞춰 사진을 찍어가는데 그러더니 그날 오후 창숙을 불러낸 민자. 친구 딸이 법무사를 해서 그냥 지나간 소로 물어봤더니 그게 악성 댓글이라고. 그 결과 창숙까지도 악플 사건에 대해 알게 되죠. 최악의 경우지만 실형이 떨어지기도 한다는데. 하지만 부정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창숙. 우리 부정이는 누가 먼저 건드리지만 하면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러자 민자는 아픈 곳을 건드리는데요. 따님이 가끔 막 혼자 소리 지르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치료받은 거 아시잖아요. 아, 그거야 자식을 잃었잖아요. 임신 5개월 차에 유산을 했죠. 지 회사가 바빠서. 아무튼 우리 부정이는 누가 먼저 건드리지만 하면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창숙은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한편 그 시각 한때 몸담았던 호스트바에 찾아간 강제. 그건 정우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때 이빠의 실장인 종훈이 그를 만나러 들어오죠. 야, 오랜만에 왔는데 룸 한번 뛰고 가지, 이 선수. 그러더니 다짜고짜 정우가 빌려간 돈 얘기를 하는데요. 너 얼마 물렸냐? 저 새끼 때문에 VIP 놓치게 생겨서 똥줄 탄다 나는. 아니 뒤밟는 걸로는 짬도 안 되는 새끼가 돈 욕심에 괜히 나서가지고. 이어 강제를 떠보는 종훈. 뒤는 네가 진짜 기가 막히게 밟는데 너 받아서 안 해볼래? 그 말에 강제는
아무리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사이여도 그렇지.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은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뒷말이 나고 그건 아니지. 이 형 이제 입도 없는데. 그런 한편 동창회에서 술을 먹고 있는 정수. 경은이 지금 전철역 내렸다고? 그는 첫사랑 경은이 온다는 말에 곧바로 가시방석이 되는데요. 진작에 말을 하지 자식아. 너네 때문에 한 6년 동안 동창 모임 2번씩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건 한때 그가 경은과 잠시나마 바람을 폈기 때문이었죠. 아휴 죽자 사자 만나다가 따로 기런들을 해. 누가 불편하게. 그렇게 억지로 경은에 대해 알게 되는 정수. 그 남편 어디 아프다고 안 했어? 암이랬는데 수술하고 괜찮았다 그랬지. 저번에 봤을 때. 그런데 그 사이 결국 나타나버린 첫사랑 경은. 그렇게 불편한 동창회가 이어지는데요. 같은 시각 낮에 있었던 일로 탈이 난 창숙. 아버지 이거 드시고 취하신 거야? 아니야. 그 모습의 부정은 낌새를 알아차리죠. 누구 만났지? 그러자 아버지도 어렵게 입을 여는데요.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옛날 서산 아저씨네 누가 파출소에 근무한다는 기억이 나서 전화를 뺑뺑 다 돌렸는데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그러는 내내 부정을 걱정했던 아버지 창숙.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그래서 그런 줄도 모르고 집안 일이겠지. 애기 잘못된 거 그거 생각하느라 그러겠지. 그러자 부정은 일단 아버지를 안심시키기로 하죠. 옛날에 책 만들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나한테 좀 섭섭했나 봐. 그래서 만나서 다 풀었어요. 경찰서 안 와도 된대.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지자 부정은 죽을 사러 나오는데요. 내가 미쳤어. 나 아니야. 그럼 누구야? 우리 둘밖에 모르는데. 그때 정수를 따라 나온 경은. 나 아니야. 내일 얘기해 끊어. 와이프 잘 지내? 정수는 그런 경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나는 너 나오는 거 알았으면 당연히 안 나왔어. 하지만 경은은 마음을 숨길 생각이 없었지요. 난 아직도 힘들 때 네 생각 제일 먼저 하니까. 한편 아란의 문자를 받은 부정. 이 작가? 대체 너 언제까지 할 거니? 네가 도배하고 다니 게시판마다 찾아가서 글 내리느라 우리가 얼마나 골탕 먹는 줄 알아?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없어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은 대체 이 상황에 나한테 할 말이 뭐냐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 대화를 강제가 듣게 됩니다. 나 당신 말대로 나 인간 이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나 자비 따위 바라지도 말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강제는 부정의 사연을 어렴풋이 알게 되죠. 나는 당신한테 맞은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모르는 당신에 대한 수천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죽긴 왜 죽습니까? 오늘도 깐죽거리며 부정에게 다가가는 강제. 우리 집 라인인 것 같은데 이거 삐끗 잘못 뛰어내렸다가는 우리 배기구에 부딪히겠는데요? 여기서 뛰어내리려면은 멀리서 와야 성공하겠다. 10층 사세요? 아니 난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아버지가 사세요. 그 말에 그는 괜한 오지랖을 부려 부정을 달래죠.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시겠는데 따님이 죽 사러 갔다가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부정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다음에 만나면은 교환해요. 톡. 그렇게 강제 덕에 마음을 잡은 부정은 아버지에게 강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저기 끝집 총각. 걔는 나를 어제 처음 봤나 봐. 왜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이나 마주쳐서 인사도 했었잖아. 그래 기억난다. 기억나. 그런 강제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괜히 서운했죠. 근데 나를 전혀 기억 못해. 걔한테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아버지. 그런 부정의 마음을 아버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어.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나 보다 그럴 때. 아버지랑 나는 투명 인간이야. 넌 아직 아니야. 그 시각 동창회를 마친 정수. 그런 정수에게 경은이 기대오는데요. 미안. 도착할 때까지 많이 늙었지 동안. 그렇게 정수 역시 씁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냥 조용히 가자. 한편 정우의 짐을 하나씩 꺼내보는 강제. 그 짐에는 어느 고시원 열쇠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어 다음 날 그는 정우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겸 정우의 물건들을 팔기로 하죠. 신발 5점에 코트 2점, 셔츠가 5점에 시계 2점. 그 덕에 조금은 여유가 생긴 두 사람. 그러다 그 근처에서 웬 미녀를 만나는데 상갓집 가는 거라며.
누가 상가집 건데 장례비 치른 돈 받으러 간다니까. 그녀는 강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민정이었죠. 뭐 나쁜 거 파는 아줌마 같아. 어쨌든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네. 그리고 잠시 후 세 사람은 웬 부자 동네를 찾아가는데요. 누나 또 되게 부자 동네 사네. 그건 죽은 정우의 누나에게 장례비를 받기 위해서였죠. 누구세요? 저희 정선. 하지만 일단 경계부터 하는 정우의 누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우 선배 후배들인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데 니들 목적이 뭐니? 돈이니? 그 장례를 저희가 치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 장례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 말에도 그녀는 차갑기만 했죠. 어떤 애 엄마랑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 거 맞아? 어디서 순진한 아줌마 등쳐먹으려다 실수로 죽은 거 아니고? 이어 돈을 꺼내주는데 이상 못 주겠다 나도. 니들 장례는 치르긴 치른 거니? 그 모습에 참다 못한 강재가 나서죠. 55만 원이네요. 나머지 295만 원 계좌로 보내세요. 정우 형이 나고 됐다고 짐승 새끼들 마냥 그렇게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사람 새끼인데. 그 시각 나가 생각해요. 지켜주세요. 일하러 간 집에서 큰 사고를 발견하고 경찰을 부른 부정. 임시 보호자로 같이 가주세요 일단. 이어 그녀는 응급실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임지연님 보호자분이세요? 네. 다행히 피해자의 가족들이 도착하는데요. 수연아. 그날 저녁 어느 말끔한 건물로 들어서는 아란. 사실 그곳은 종은의 업소로 가는 비밀 통로였는데요. 바로 샤워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니? 네? 악플 써서 나 괴롭히는 게 꼼짝 못하게 해준다며. 그 말에 종은은 곧바로 강재에게 연락을 하죠. 너 내가 전에 얘기한 그거 생각해봤어? 아 정우가 먹튀한 글 말이야. 뭐 부자 아줌마 남편 바람 피는 거 뭐 그런 거 잡는 거야? 내가 톡으로 금방 자료 보내줄게. 그냥 출판사 다니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그 자료를 본 강재는 익숙한 얼굴에 놀라는데요. 즉 아란이 종은을 시켜 손봐주려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부정이었던 거죠. 여보세요. 이에 이 일을 막기로 하는 강재. 뭘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뭐긴 뭐야. 나쁜 건 뭐든지 다지. 한편 같은 시각 피해자 가족에게 케이크를 선물 받은 부정. 선물 받았어. 내가 오늘 누굴 좀 도와줬거든. 그래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래. 한 일도 없는데.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투명 인간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좋아 아버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두 부녀는 맘 편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 그러자 창숙이 그를 부르는데요. 아 저기 케이크 한 조각 안 드실래? 아버지 왜 그래? 이게 우리 딸이 상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창숙이 케이크를 잘라 나오는 동안 어색하게 서 있는 부정과 강재. 그 통말이에요. 다시 만나면 교환하기로. 부정에게 휴대폰을 내미는데요. 그때 다시 나와 케이크를 건네는 창숙. 자, 여기요. 잠시 후 아버지에게 묻는 부정. 아버지 아까 왜 그랬어? 그러자 창숙이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래도 너 며칠 전에 처음 봤다며. 자 이제 먹을 것 좀 줬으니까 인사 잘하나 안 하나. 그것도 마음에 담아두니 아버지. 그렇게 그는 늘 딸의 마음이 우선이었죠. 이제 너 만나면 모른 척은 안 할 거야, 그치? 같은 시각 퇴근하고 돌아온 정수. 그는 부정이 올 때까지 아란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냐고 물어본 거지. 누구 돈으로 사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왜또 갑자기 체육대 보고 있는데. 그건 정수조차 부정이 겪은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왜 나 책 안 줘? 읽지도 않으면서 뭘 달래. 그때 정수의 눈에 부정의 케이크가 들어오고 이게 어디 거야 이게? 하여간 쟤는 진짜. 이에 사정도 모른 채 잔소리를 하는 정수. 남편이 백화점 식품관 담당인데 그 편의점에서 산 거 아니야? 너 그게 다 쇼트닝 덩어리야. 너 이게 무슨 케이크인지는 아니? 이어 그녀는 진실을 숨긴 채 또 다른 거짓말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박스 주워서 그렇게 모은 걸로 사서 보내준 거면 어쩌려고. 미안해. 나 아버지가 사주신 건지 몰랐어.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부정은 케이크를 버려버리죠. 아버지가 사준 거 아니니까 미안할 거 없다고. 그렇게 홀로 상처를 끌어안은 채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부정.
그때 부정을 이렇게 만든 아라는 오늘도 잊지도 않은 행복한 가정과 쓰지도 않은 책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을 선생님. 오늘도 종은의 업소에 와 있었는데 왔니? 그녀는 마치 남편에게 꽃을 선물 받은 양 이쁘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죠. 업로드는 공식 계정으로 하면 되죠? 부정의 말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던 건데요. 허 작가 또 여자 생겼대. 홍대 여신인지 건대 여신인지 하는 애 겨우 떼어놨더니. 그 시각 홀로 골방에 누워있는 부정. 그리고는 오랜 고민 끝에 강재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죠. 그날은 감사했습니다. 빌려주신 손수건은 내일 출근길에 우체통에 넣어놓겠습니다. 제 핸드폰 주소록에 가족도 직장 동료도 아닌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한 번쯤은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 오늘도 남의 집을 청소해주는 부정.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자를 다시 들여다보죠.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강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며칠 후 한껏 배입은 강재와 친구들. 근데 우리 뭐 어디 출연하러 가는 거야? 오늘은 다 함께 하객 대행 알바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뷔페 먹으러 가는 거예요? 뷔페요? 결혼식 뷔페? 한편 그 시각 탤런트 정아란이 알지? 알지 정아라니. 우리 며느리가 그 정아란이 책 만들잖아. 어릴 적 동네 친구 결혼식에 도착한 정수. 팀장님? 그곳에서 우연히 직장 후배를 만나는데요. 저는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팀장님은요? 나 친구, 동네 친구 엄마랑 다 아는. 우리 저 1층인데. 아, 저는 2층. 아, 같은 지가 아니구나. 그때 잠시만요. 후배가 민정에게 돈을 건네죠. 잘 좀 부탁해요. 네. 즉 민정이 하기로 한 하객 알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던 건데요. 아니 얼굴이 조망만한 게 무슨 연예인 같다. 저도 오늘 얼굴은 처음 봤어요. 채팅? 그때 부정도 막 이곳에 도착한 참이었죠.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가는 아닌데 컨디션도 안 좋고 화장도 다 지우시고 엉망이란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그렇게 시든 발걸음을 옮기던 부정은 그 순간 강재를 마주칩니다. 이에 부정에게 다가오는 강재. 왜? 부정에게는 남편 정수가 있었죠. 가자. 하지만 강재를 외면하기 힘들었던 부정. 그렇게 그녀는 강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런 부정을 따라 나온 정수. 그러자 부정은 남편을 피해 숨어버리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강재. 남편분? 네. 근데 왜 숨으세요? 하필 그때 정수가 이곳으로 오죠. 빨리 주세요, 편아. 드렸잖아. 빨리 드린다고. 남편분 담배 펴요? 안 펴요. 그 말에 강재는 부정을 숨겨주는데요. 자상하시네요. 핸드백도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실에 뭘 두고 왔다고 정신없이 뛰어가더니 안 온다. 그렇게 부정은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리고 화장실에도 없고 난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 사이 어느새 푸념을 하고 있는 남편 정수. 아니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같은 날은. 그런데 아까 그 친구들 말이야. 그 역할 대행한다는. 제가 명함 받은 거 하나 있는데. 강재 역시 자신의 직업을 들켜버리죠. 완벽한 역할 대행 강재. 그렇게 서로의 치부를 들켜버린 두 사람. 먼저 가세요. 같이 나가는 거 누가 보면 좀 그러니까. 부정은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데 손수건은 찾아갔어요? 네. 갈게요. 그때 정수가 아까 들은 얘기를 꺼내죠. 역할 대행이라고 들어봤어? 돈 받고 가족도 대주고 친구도 대주고 뭐 그런 건데 근데 걔들이 외로운 아줌마 아저씨들 애인 대행도 해주고 그러나 봐. 아휴 그런 애들 맘먹고 덤벼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휘청하겠더라고. 잠시 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런 강재의 눈에 들어온 창숙. 그러자 강재는 창숙에게 다가가죠. 창숙은 그 순간에도 부정을 감싸고 도는데요. 우리 딸이
아버지 일하지 말라고 아주 질색을 해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어 그날 오후 정우의 가방을 다시 보던 강재는 그 고시원에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집에 들어가질 못한 창숙. 번호를 까먹어서 한참을 옥막으로 막 누르다 보니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강재가 출근을 한다고 생각한 그는 그를 안쓰러워하며 말하죠. 이 생각해보면 젊음이라는 게 이게 별 이유도 없이 참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정을 잊지 않았는데요. 됐네. 자, 우리 딸한테는 비밀. 괜히 걱정하니까. 한편 그 시각 정수가 받아온 강재의 명함을 보는 부정. 그녀는 끝집 청년의 이름이 강재라는 걸 알게 되죠. 어디 가? 엄마가 당이 떨어지셨는지 어지럽다고. 정수를 부른 시어머니 민자.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더 잘하는 거야. 그 말에 정수가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엄마, 나한테는 괜찮은데 부정이한테는 자식이 어쩌고 아직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하지만 여전히 부정이 못마땅한 민자. 부정이 걔는 옛날 같았으면 소박감이야. 그러나 사실 이 부부가 이렇게 된 건 정수 탓이었죠. 엄마, 나는 그 사람한테 죄인이야. 남자가 옛날 여자친구 몇 번 만나고 전화한 거 가지고 정신과를 들락거리고. 게다가 그때 정수의 마음은 진심이었는데요. 나 경훈이 좋아해. 아니, 좋아했었어. 난 아마 걔가 받아줬으면. 이 미친놈이 뭐? 뚫린 주둥이라고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그랬다고. 한편 같은 시각 대사 연습을 하고 있는 아란. 정말 지긋지긋해.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다 습관처럼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는데 그때 아란의 눈에 이상한 글이 하나 들어오죠. 잠시 후 그 기사를 종훈에게 보낸 아란. 그러자 종훈은 강재에게 연락해 보는데 그때 강재는 죽은 정우의 고시원에 와 있었죠. 그리고 그곳은 상상보다 더 초라했는데요. 그곳 벽장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한 강재. 이를 본 강재는 생각이 많아졌죠. 그러다 우연히 정우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재는 정우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정우의 방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한 강재. 그 안에는 아란의 책과 원고 뭉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정우의 가족과 함께 찍은 부정의 사진도 있었죠. 게다가 부정의 마지막 편지도 있었는데요. 나를 구하지 못해서, 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종훈을 찾아간 강재. 그래서 나한테 말 못할 VIP가 정아란이었어? 알았냐? 그는 직설적으로 종훈에게 묻는데 그래서 나한테 정확히 원하는 게 뭔데? 그냥 일단 한번 찾아. 야, 그런 여자들은 또 너 같은 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약점일 수도 있으니까. 나 같은 애? 뭘 또 예민하게 그래. 그렇게 강재는 아란과 부정의 관계를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한편 그날 오후 창숙은 아란의 책이 새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에 곧바로 서점에 가보는 창숙. 그렇게 아란의 새 책을 찾아보지만 거기에 부정의 이름은 없었죠. 그런데 같은 이유로 서점에 와 있는 사돈 민자. 그렇게 창숙은 그간 부정에게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어쩐지 책을 줄 때가 지났는데 안 준다 했더니 부정이 출판사를 그만뒀다는 걸 알게 된 창숙. 몇 달 전에 갑자기 얘기도 없이 사표 내고 나갔다고. 하지만 창숙은 안심을 하는데요. 그럼 됐어요. 되긴 뭐가 돼요. 그만두라고 소리 듣지 않고 나왔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19살 될 때부터 아르바이트인가 뭔가 하면서 20년 넘게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쉬어야지, 쉬어. 한편 그 시각 부정을 걱정하고 있는 또 한 사람. 이에 고민하던 강재는 부정에게 문자를 보내죠. 저는 부담 없이 연락해도 괜찮은 그런 직업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오는데요. 오늘 저녁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 사무적인 말투에 부정을 도발하는 강재. 그는 지금 자신이 종훈이 맡긴 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부정이라는 여자를 알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이어 그날 저녁 부정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보는데요. 그 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강재가 말한 모텔로 향하죠. 그리고 곧이어 강재가 도착하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부정이 자신을 갉아먹어 가면서까지 아란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드라마 인간 실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방영했던 JTBC 드라마 인간 실격 1화부터 6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초반에는 내용이 너무 무거운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보면 볼수록 등장인물 모두에게 빠져들게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은 부정의 아버지인 창숙이었는데요. 가진 거 하나 없지만 딸 부정에 대한 마음만큼은 보석처럼 빛나는 아버지 창숙. 그가 부정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며 저도 같이 위로를 받곤 했는데요.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드라마 인간 실격. 그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JTBC에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간 실격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